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지금 미국의 일별 코로나 확진자가 17만 명에서 20만 명 요 사이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증시가 완전히 붕괴했던 올해 초 한 3월, 4월 그때가 일별 확진자가 거의 한 3만 명, 2만 명 요 사이였는데 지금 거의 한 6배 정도 더 많죠.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병원 시설이 굉장히 한정돼 있죠. 그런데 여기에 환자가 일시에 몰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병상이 부족해지고 의사나 간호 인력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일각을 다투는 가장 위급한 상황의 환자가 병실을 찾아다니다가 그냥 사망하거나 아니면 이제 대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 중에서 살아날 가능성이 높은 환자 위주로 선별해서 진료를 하는 어떻게 보면 인권에 반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이것을 의료 시스템의 붕괴라고 부르고요. 살릴 수도 있는 아까운 생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현재 미국의 경우에 확진자 급증으로 의료 붕괴 직전 상황이라는 뉴스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이미 유럽의 경우에는 프랑스나 이탈리아 여기에서는 이미 병실이 거의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나마 수송기를 통해서 상황이 덜한 독일로 환자를 이송해서 치료를 받게 하는 사실상의 의료 붕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하죠. 의료 시스템의 붕괴 문제는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 국가가 직접 경제 봉쇄를 내리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외출을 굉장히 삼가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경제 봉쇄 효과에 준하는 이런 소비 감소가 나타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올해 초 3월, 4월에 코로나 1차 유행 당시에 스웨덴의 경우에는 경제 봉쇄나 마스크 착용 이런 거 없이 그냥 집단 면역이죠. 알아서 걸리고 나으면은 전부 다 해결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 실험에 가까운 정책을 선택했고 거기에 바로 붙어있는 덴마크는 즉각적으로 경제 봉쇄를 했고요. 그리고 엄격하게 사람들 간의 격리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경제 봉쇄를 하든 하지 않든 경기가 둘 다 침체됐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봉쇄가 아예 없었던 스웨덴에서는 감염자와 사망자가 정말 크게 속출하면서 사람들 간의 접촉을 알아서 극도로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경제 봉쇄 조치만큼이나 급격한 소비 감소가 나타나게 됐던 거죠. 경제 봉쇄를 했던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소비 감소가 나타났고요. 이렇게 의료 시스템의 붕괴의 문제는 자칫하다가 내가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살아나야 되는데 병실이 부족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소비가 극도로 침체되고 사람들이 외출을 꺼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악재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실물 경제가 둔화된다는 것은 모두가 당연히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식시장의 움직임, 그러니까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이번 코로나 3차 대유행을 바라보는 입장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미국이나 유럽이 사실상 경제 봉쇄가 다시 시작되거나 아니면 경제 봉쇄를 안 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소비 감소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앞으로 하락하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장기적으로 백신이 개발되고 해소될 문제이긴 하나 단기간에 실물 경제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피력하시는 전문가들의 그 레포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당장 미국 주식시장 및 코스피가 다소 좀 오버슈팅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점에서 주식을 살 필요가 없으니까 조정이 오면 사라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다우지수가 거의 한 3만 정도 간다, 코스피도 3천을 넘긴다 이런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백신이 개발되고 결국은 코로나가 해결될 테니까 지금은 오를 거다. 이게 단순히 우리도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의견을 근거로 제시한다면 별다른 감흥이 없겠죠. 이미 우리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과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4월에 1차 대유행 때와 확연히 달라진 경제 지표들을 근거로 내세우기 때문에 상승론의 주장을 한번 경청해 볼 만하게 되는데요. 먼저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일별 확진자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하루 18에서 19만 명 수준의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죠. 그런데 다음 그림인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요. 지난 3월 코로나 일별 확진자가 3만 명이던 이런 시기에는 경제 봉쇄령이 내려졌죠. 그래서 일주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거의 700만 건씩 이렇게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보면 일별 확진자가 평균 18만 명이죠. 거의 6배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현재 한 70만 명 수준에서 크게 감소하지도 않고 증가하지도 않고 정체되어 있는 이런 수준입니다. 과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당연히 이렇게 일별 확진자 수가 늘어났다. 그러면 실업자들도 쭉쭉쭉쭉 올라야 되는데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 원인이 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바로 이 원인에 집중을 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 올 초 1차 코로나 유행 당시에 무조건적인 경제 봉쇄 및 통제가 정답으로 생각되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물론 코로나 확진자가 확실히 감소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는 것보다 경제 봉쇄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월등히 크다는 것을 배웠다는 거죠. 그 경제 봉쇄 덕분에 주시장이 폭락을 했고 회사들의 부도 우려가 굉장히 커졌던 거죠. 만약에 당시에 연준의 돈풀기가 없었다면 자칫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다시 한번 찾아올 뻔했었죠. 그래서 이번 3차 유행에는 당연히 지난 1차 유행 당시와 같은 전면적인 경제 봉쇄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최근 바이든의 인터뷰를 보면 경제의 완전 봉쇄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죠. 코로나를 막다가 경제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3차 코로나 유행에서는 아무리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한다 해도 절대 다수의 기업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소독을 하는 등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하는 조치를 취할 뿐이고요. 사업장 폐쇄를 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과 4월 같은 극심한 소비 감소, 그리고 생산, 고용 감소, 그리고 회사채 등의 금융시장의 신용 경색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두 번째, 증시 상승에 무게를 두는 전문가들의 근거는 전반적인 소비가 온라인의 비대면 경제로 많이 전환됐다는 겁니다. 일단 지난 3월, 4월에 코로나 1차 유행 당시에 다수의 예측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극도로 외출을 꺼리게 되면서 지갑을 닫는 거죠. 이게 소비 절벽이 일어나면서 생산도 또 당연히 줄어들겠고요. 그 다음에 생산이 안 되니까 고용도 감소하고 또다시 소비가 감소하는 불황의 연결고리라고 하거든요. 이게 만들어질 것이다. 이게 다수의 전망이었어요. 물론 차트를 보시면 코로나 침체로 오프라인 소비가 감소하면서 정말 많은 미국의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몰려있던 것이 사실이죠. 제조업뿐만 아니라 음식점, 상점, 그리고 교육, 상담 등 이런 소비까지 모두 포함된 PCE, 미국 개인 소비 지출 이 지표를 보시면 아직 코로나 침체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이 바로 소비가 감소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이걸 그대로 보여주긴 합니다. 그런데 지표를 자세히 또 살펴보면요.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런 대면적인 소비가 전부 다 줄어들고 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림의 개인 소비 지출 측정치는 아직 절반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보시면 2019년 수준으로 거의 많이 회복을 했죠. 아직도 이게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힘든데 그럼 소비가 대체 어디서 증가한 것일까요? 바로 이 전문가들이 지목하는 것이 소비의 비대면화입니다. 그간 일부 품목 또는 젊은이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온라인 판매 및 배송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계층으로 확대가 되었다는 거죠. 지금 그림은 미국의 온라인 비즈니스 전년 대비 성장률 그림인데요. 2020년 전까지만 해도 연평균 2% 미만으로 증가하던 온라인 비즈니스 시장이 2020년 올해에는 전년 대비 5% 더 증가율이 급등했습니다. 길거리에 일단 작은 가게조차도 온라인 비즈니스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거죠. 그리고 기존의 대면 소비자들 다수가 온라인 상거래로 이동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매자와 판매자 다수가 온라인으로 이동한 것은 개인 홈페이지를 무료로 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윅스의 주가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 2020년 한 해 동안 윅스의 주가는 2.5배 이상 증가를 했죠. 윅스는 개인 홈페이지를 무료로 이렇게 쉽게 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IBS 월드의 조사 자료를 보면 미국의 온라인 웹사이트 제작 소프트웨어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결국에는 지난 코로나 1차 유행 당시와 지금은 일별 확진자가 지금 6배 이상 크게 증가를 했고 미국과 유럽의 의료 시스템도 붕괴 직전의 상태일 만큼 정말 실물 경제가 위험하고 앞으로도 악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1차 유행과 달리 경제 봉쇄 조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도 본사나 생산 공장을 폐쇄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거고 또한 소비의 비대면화가 상당수 진척되어 왔기 때문에 1차 유행 때와 달리 급격한 소비 감소 또한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고용지표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코로나 일별 확진 사상 최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분명 추가 부양책이 어느 정도 합의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3차 유행이 잠잠해지면 주식시장은 앞으로 더 오를 거다. 그래서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입장을 피력하시는 거죠. 주가가 떨어질 거다 예상하는 의견 그리고 올라갈 거다 예상하는 의견 모두 양측 근거가 나름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실물 경제가 당연히 지금 안 좋아지고 앞으로도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주가는 떨어진다 하는 입장
그리고 반대되는 입장도 충분히 근거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결론은 드려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제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의견은 어떠냐 설명을 드리면, 아까 잠깐 보여드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표는 그동안은 약간은 선행하는 이런 성격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약간 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난 3월, 4월처럼 정부의 강제적인 경제 봉쇄 조치는 일단 없겠죠. 그리고 미국이 아무리 해고 자유의 원칙이 있다고 해도 기업이나 사업주의 입장에서 숙련공을 다시 뽑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지난 1차 코로나 유행으로 일단은 비숙련공 먼저 해고를 했겠죠. 그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인원들은 숙련공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을 잘하는 인원들이죠. 당장에 지금 코로나가 대유행한다고 직원을 당장에 해고하는 경우보다는 일단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죠. 그래서 매출이 계속 점점 감소를 한다면 그때가 돼서야 원가를 줄여야 할 경우에 이제 눈물의 해고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후행하면서 실업자들이 약간 서서히 늘어나는 이런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요. 제조업의 소비나 생산 또한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여지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실물 경제가 악화되면 지금보다 더 좋게 나올 거라고 보여지지도 않죠. 자, 이렇게 반박을 하게 된다면 상승론을 펼치시는 분들의 근거는 일단 현재 경제 상황이 유지되거나 아니면 약간 둔화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추가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식을 사야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현재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인 상황에서 과연 과거처럼 대규모의 경기 부양이 나올까, 이런 의문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당분간 주식시장은 그저 그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이전 영상들에서는 상승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래서 주식의 비중이 좀 더 높여야 된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당분간은 여기서 좀 횡보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나서 백신도 나오고 3차 유행도 점점 잠잠해지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항상 설명드리지만 인간의 선택이 이성보다는 느낌이나 감정적인 부분에 영향을 더 크게 받고요. 정보 또한 불공평하게 습득이 되죠. 개개인마다 아니면 기관마다. 그래서 동일한 현상에도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입장을 모두 다 들어보고 생각하고 확률에 따라서 주식형 자산, 채권형 아니면 현금형 자산에 자산을 배분해라. 이건 거의 모든 성공한 투자자들이 교과서처럼 반복하는 말이죠.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